자, 이번 시간은 62강이 되겠습니다. 62번째입니다. 경매 EBC 교재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경매 EBC 교재 187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6번 풀 차례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의 경우에 배당 금액과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 부동산 등기부 얼구상 순위 번호는 저당권 B가 저당권 C보다 빠르고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보면은 7월 1일에 A가 전입신고했고 7월 2일에 A가 확정일자, B가 저당권, C가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배당표에 넣지 말고 해봐라 이런 얘기죠. 해보면요. 일단 1순위자가 A죠. A가 전입신고했습니다. 7월 1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대항력은 이길 0시니까요. 7월 2일 0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월 2일에 확정일자 찍었죠. A가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A가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죠. A네요. 네.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요.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적 효력을 얘기하는 거죠.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7월 2일 주간이죠. 그럼 이거하고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 중에서 두 개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두 개 중에서 시간적으로 더 늦은 거죠. 그죠? 이거는 7월 2일 0시고 얘는 7월 1일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일시는 7월 2일 주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이거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C가 나오는데 BC도 7월 2일이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저당권이 3천만 원씩 들어갔네요. B의 저당권 3천만 원. 그 다음에 C의 저당권도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제를 깔 때 문제에서 같은 얼구에 있는 거죠. 그죠? 이 B도 얼구에 있고 C도 얼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얼구에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B가 앞선다는 거죠. 순위 번호가 C보다 B가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당표 짤 때 얘가 우선이고 얘가 나중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 저당권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7월 2일에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2일인데 등기부 문 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간이잖아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얘가 순위번호가 앞서기 때문에 얘가 우선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지금? 배당금에 9천만 원 갖고 배당표 짜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얘는 얼마죠? A가 6천만 원이구나. 얘는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배당표를 짜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7월 2일 주간이고 얘도 7월 2일 주간, 7월 2일 주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해설 보세요. 해설. 1번 동일일자에 발생된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저당권은 동순위, 그러니까 임차인 A, 저당권자 B,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 C가 되는 것이죠. 이제 ABC, 자, AB 관계하고 AC 관계를 비교해 봅니다. A를 기준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AB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A가 7월 1일 주간, B도 7월 1일 주간이죠. 같습니다. 이번엔 AC를 비교해 봅니다. A도 7월 1일 주간, C도 7월 1일 주간이죠.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ABC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A는 돈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제 BC 관계를 봐야 되죠. BC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7월 1일 주간인데 등기부에 얼굴 안에 보니까
순위번호가 B가 C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가려야 됩니다. B는 C보다 앞섭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표를 짜야 되는 거죠. 해서 동그라미 1번은 요 ABC 같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B가 1등이고 C가 2등이 된다. 요거끼리는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3번, 각 권리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한 후 선순위 저당권 B가 자기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후순위 저당권 C의 비례 배당액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1차 배당할 때는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 2차 배당할 때는 B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짜야 되는 거죠. 자, 일단 1차적으로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ABC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ABC 관계 A = B = C 이렇게 된 거죠. 그럼 1차 배당을 했을 때 동순위 안분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이 9천만 원이네요. 그럼 9천만 원 쓰시고요. A 9천만 원, B도 9천만 원, C도 9천만 원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가 되는데 각자가 요구하는 액수를 분자에 올려야 되죠. A는 6천만 원 지금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3천, C도 3천입니다. 분모에는 이걸 다 더해줘. 6천, 3천, 3천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억 2천 나오죠, 그죠? 예, 1억 2천. 1억 2천을 여기 놓고 곱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1억 2천, 여기도 1억 2천. 그럼 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게 1차 안분 비례 액수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해설 보면요. 1번에 비례 배당 이렇게 돼 있죠. 액수를 그냥 적겠습니다, 제가. 임차인 A가 4,500이죠. 임차인 A가 4,500이고 그 다음에 2,250 얘도 2,250 이렇게 됩니다. 녹화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1차 배당이 끝났죠. 1차 배당이 끝났으면은 이 A는 4,500을 받았으니까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A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BC를 보는 겁니다. BC 관계를 봤더니 이 B가 순위번호가 앞서잖아요. 그러면 저당권과 저당권에 있어서 B라는 저당권이 C라는 저당권보다 우선이니까 얘들은 물건과 물건이잖아요. 물건 우선지가 적용되는 거니까 얘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얘가 100% 받아야 돼요.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얘가 받는 겁니다. 이게 물건 우선주의라는 것은 이 물건이 자기 순서만큼은 자기 등수만큼은 보전을 받는다. 이게 물건 우선주의죠. 요것끼리 비교해봤을 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니까 얘는 1등의 순위를 보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1등이니까 얘가 100%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얘한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물건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한테는 못객이죠. 대항을 못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으면은 2등 저당권은 1등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하지만은 얘는 2등이니까 최소한 2등의 등수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후순위가 되는 3등보다는 얘가 우선적으로 100%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물건 우선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등은 돈 받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BC가 남았는데 B가 C보다 우선이죠. 그럼 얘가 100%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어야 얘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1등이 얼마 받았습니까? 4,500 받았네요. 근데 총액이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서 4,500 주고 나서 남은 돈이 4,500이 남았잖아요. 4,500이. 그럼 4,500을 갖고 얘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2,250이죠. 그럼 2,250을 얘한테 배당을 해주고 남는 게 있을 때 잔액이 얘한테 가는 거죠. 그럼 2,250을 빼면 얼마입니까? 아직도 똑같이 2,250 나오나요? 이상하다. 이렇게 맞나? 해설 보겠습니다. 아, 부족하구나. B가 3천만 원 요구하고 있잖아요. B는 3천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1차 안분 비례 배당할 때 2,25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받아야 됩니까?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본데도 자꾸 헷갈리네요. 처음에 배당할 때, 안분 배당할 때 1차 배당에서 2,250을 받았잖아요. 얼마를 더 받아야 3천만 원이 충족이 됩니까? 100% 다 받아야 되니까. 650만 원, 750만 원 더 받아야 되죠. 750만 원을 더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빼들어옵니까? 얘한테 빼들어와야 되죠. 얘한테 750만 원을 빼들어와야 됩니다. 흡수하는 거니까 드라큘라가 피를 빨아먹듯이 흡수하는 거니까 이걸 흡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흡수주의니까 750을 얘는 얘한테 뺏기죠, 그죠? 그럼 C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2250에서 750을 얘한테 B한테 뺏겼습니다. 뺏기고 나면은 1500만 원 남겠네요. C는 150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B는 100%인 3천만 원 다 받고요. A는 아까 1차에서 4,500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당표가 짜지는 것이죠. 자, 1번에 비례 배당을 하고 2번에 흡수 배당입니다. 저당권자 B는 자신의 채권 3천만 원 전액을 충족할 때까지 저당권 C의 비례 배당 금액인 2,250에서 750만 원을 흡수하고 동그라미 2번 임차인 A는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자 B보다 먼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비례 배당 금액 4,500만 원을 제외한 자녀 보장금 1,500만 원을 낙찰자한테 부담을 주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A는 4,500을 배당 받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A의 피담보채 금액은 6천만 원이죠. 그죠? 6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4,500밖에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게 1,500을 못 받았죠. 그죠?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얘가 B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테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활용을 해서 4,500을 받고 못 받은 1,500만 원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의 1,500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의 배당 결과 임차인 A는 4,500만 원을 여기서 배당받았죠. 그리고 가로 안에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 1,500만 원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 B는 물건 우선주의를 주장을 해서 3천만 원 다 받았죠. 그죠? 2,250에서 저당권자 C한테 750을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만 원 충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꼴찌인 저당권자 C는 처음에 2,250을 배당받았는데 750을 뺏겼으니까 남은 거는 1,50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7번 문제가 나오는데 7번 문제 저번에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190, 그 다음 페이지. 종이가 찢어졌어. 189페이지가 되네요. 그죠? 189페이지를 봅니다. 이 책이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 책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을 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문제 8번.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고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본 문제에 들어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서울 소재 주택의 임차인 모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A, B, C, D 뭐 쭉 나와 있는데 확정일자는 안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제를 깔았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전입신고했으니까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거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넣으면은 뭐 복잡해지니까 문제를 좀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보니까 확정일자를 뺐네요. 전입신고만 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면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뭐 누차 설명했듯이 건조값 담경전 이렇게 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사례만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 책 문제가 다 그렇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지금까지 한 개만 계속 있었었죠. 한 개.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한 개일 때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한 번만 배당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두 개가 나왔을 때에는 1차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에는 3차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4차 말소 기준 권리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5차 말소 기준 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표를 다 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맞게.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뭐 문제를 간단하게 하려고 말소 기준 권리를 좀 두 개만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지금 여기 이 사건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1차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2차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또 한 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500만 원 받았다. 근데 2차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여기가 옛날이고 이게 나중일 거 아닙니까? 지금 소액 임차인 그 기준표를 보면은 액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1,000만 원이다.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다. 그럼 앞에서 500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배당을 해줘야 이 1,000만 원이 충족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전제 지식을 갖고 지금부터 보면은 이제 A가 나옵니다. 1994년도 연도를 잘 보셔야 되죠. 1994년도에 A라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저당권이죠. A라는 사람의 저당권이 얼마를 들어갔습니까? 5천만 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B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몇 년도입니까? 98년도. 이게 이제 임차권이죠. 임차권. 근데 이제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고, 대항력만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전입신고만 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됐고요. 이제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변제권 싸우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C가 나오죠. C가 등장을 하는데, 1999년도, 이거 연도 차가 나네요.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C가 또 저당권을 넣었죠. 저당권인데 이게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그 다음에 D가 등장을 하는데 D가 2000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D는 뭔가 하면은 역시 이제 임차인이네요. 얼마인가 하면은 D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전입신고했으니까 이제 대항력은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배당금액 총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 1억 원을 갖고 이제 배당표를 짜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서 A하고 C가 저당권자고 B하고 C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 요건을 발생시킨 임차권자입니다. 자, 이런 사례에 있어서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이 경우에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뭐가 말소기준권리입니까? 이게 말소기준권리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세요.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시고 1994년도 지금 서울이라고 전제를 깔았죠? 예. 1994년도 서울을 보세요. 어디 있어? 위에 있네. 1994년도가 위에서 세 번째 칸 맞죠? 1990년 2월 19일부터 95년 10월 18일까지 여기 맞죠? 그죠? 94, 94 맞네요. 예. 그럼 여기에 세 번째 칸입니다. 1990년 2월 19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서울특별시 집값이 얼마입니까? 2천에 700이죠. 그죠? 네, 그러면 적겠습니다. 2천에 700. 색깔 나는 걸로. 여기가 2천에 7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2천만 원 이하의 7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죠. 잠깐 해설 볼게요. 시간 설명하고 또 틀면 다시 설명을 해야 돼서 맞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해설 동그라미 1번. 저당권 A 설정 당시에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은 맞죠? 보증금 2천에 700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2천에 700이니까 보증금이 세입자가 지금 B하고 D가 임차인이죠. BD 중에서 2천만 원 안쪽인 애들은 다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차 지급기준권리. 1차 지급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됩니다.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게 누굽니까? 2천에 700이니까 B는 2천만 원이니까 딱 맞게 보호를 받죠. C는 3천원이니까 액수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D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여기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건 B밖에 없죠. B가 얼마를 받습니까? B가 2천에 700이니까 최우선 변제로서 7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얼마를 못 받은 겁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 지금 B죠. B는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700밖에 못 받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를 못 받았어요? 미배당 보증금이 1,300이죠. 그죠? 예, 1,3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죠. 다들 확정일자 안 찍었다고 전제를 깔았죠. 그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우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70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은 1,300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우선 변제권 싸움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최우선 변제 받는 것은 B밖에 없고 그럼 B는 됐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A 저당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A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 A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받아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C가 있죠. 그죠? 99년도에. 얘가 또 2차 지급기준권리.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아니라 표현을 잘못했네요. 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얘는 말소기준권리가 맞고요. 그럼 소액임차인의 지급기준권리.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맞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 이건 이제 지급기준권리가 두 개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A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로 작동을 했죠. 그죠? 여기 이제 1차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 A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1차 지급기준권리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급기준권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소기준권리가 두 개 있다 그랬나요? 말소기준권리가 두 개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요. 말소기준권리는 하나죠. 말소기준권리는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급기준권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뭐 5개, 6개까지 있고 그게 맞게 배당표를 다 짜줘야 됩니다. 자, 복잡하죠? 이 사건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지급기준권리를 두 개만 설치를 한 거죠. 요게 1차 지급기준권리고 요게 또 2차 지급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99년도죠. 그러면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시고요. 이 표를 보시고 99년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99년도면 위에서 네 번째 칸이죠. 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까지 여기가 맞죠? 얼마입니까? 3천에 1200이죠. 요 시점에 3천에 1200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그럼 이게 1차 지급기준권리가 되고 이가 2차 지급기준권리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분류하는가 하면은 이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기준표에 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요 영역이 칸이 바뀌는 거. 칸이 바뀌면은 지급기준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저당권은 94년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94년도에 들어왔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칸이죠. 세 번째 칸의 영역이 90년 2월 19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5년 10월 18일까지죠. 그죠? 그런데 이 99년도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 칸이 95년도부터 2001년 9월까지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칸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그 다음 칸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구역이 다르단 말이죠. 이 표가 다르단 말입니다. 칸이.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별도의 지급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2차 지급기준권리라고 보통 경매 공부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칸이 다르니까 영역이 다르니까 별도로 소액임차인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2천에 700이었는데 여기는 3천에 1200이죠. 그러면은 3천만 원 안쪽인 애들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사건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밖에 없죠. 뭐 조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과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풀라고. 그럼 2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2차 지급기준권리는 저당권 C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3천에 1200이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애들은 3천만 원 안쪽인 애들은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임차인이 B하고 D밖에 없잖아요. B는 2천만 원이니까 B는 여기 또 들어오는 거죠. B는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D 같은 경우는 아까 1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원이 2천에 700이니까 2천만 원 초과된 3천이니까 보호를 못 받았는데 2차 지급기준권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안쪽이니까 딱 맞죠. 그죠? 그러니까 D도 이제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 D 둘 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데 B 같은 경우는 아까 700만 원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3천에 1200이죠. 1200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앞에서 700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받으면 됩니까? 플러스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D는 뭡니까? D는 위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3천에 1200이니까 1200만 원을 여기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네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배당을 받죠. 그러나 확정일자를 안 지켰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 여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럼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A 저당권은 여기서 100% 다 받았잖아요. 그럼 남은 저당권이 요거죠. 그죠? 이 2차 지급 기준 권리 C 저당권 4천만 원. 그럼 C 저당권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빚잔치는 총액이 1억 원인데 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5천만 원 받고 5천, 6천, 7, 8, 9, 10 까딱까딱 이거 4천만 원 다 못 받을 것 같네요. 배당별 짜보니까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액임차인의 말소기준권리는 하나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건저갑 담경전 중에서 순서가 제일 빠른 거 한 개, 그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사안이 복잡할 때에는 뭐 2개도 되고요, 5개도 되고요, 많이 나올 수, 뭐 6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때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복잡한 거죠. 이 사안은 이 저자분께서 이거는 이제 기초교재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사안만 지금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럼 한번 해설 한번 보죠. 자, 해설 봅니다. 몇 페이지인가?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18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받고 두 번째 줄 저당권 C. 저당권 C 설정 당시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는 3천에 1200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 써놓은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임차인 B는 저당권자 A보다 먼저 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 C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저당권자 C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자 C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500만 원을 주장해서 여기서 700, 여기서 500, 토탈해서 1200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라는 사람은 토탈에서 12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은 배당 순위가 나오죠. 최우선 변제 1순위는 임차인 B밖에 없죠. 자, 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 1순위는 이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저당권자밖에 없죠. 임차인들은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저당권자가 5천만 원 받았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칸에 최우선 변제 2순위가 임차인 BD 둘 다 3천만 원 안쪽이니까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데 B는 위에서 700만 원 받았으니까 1200만 원을 채우려면은 추가적으로 5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B가 500만 원 돼 있고요. 임차인 B가 이제 1200만 원 이제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1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1200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선 변제권 2순위가 C 저당권이죠. 저당권자 C는 4천만 원 못 받을 거라 그랬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남는 돈이 2,600밖에 없으니까 2,600으로 배당받고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요. 임차인 모두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 받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이 없고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자 A이기 때문에 이게죠. A. 경매로 모두 소멸되고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도 지금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700, 여기서 500이니까 1200밖에 못 받았잖아요. 2천만 원이 보증금인데 1200밖에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럼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이 800만 원 아닙니까? 만약에 이 저당권이 되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못 받은 800만 원에 대해서도 낙찰자한테 대항을 해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대항력 요건은 충족했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천을 받아야 되는데 1200밖에 못 받았죠. 800만 원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어디 들어가든 세입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부 떼보고 앞에 있는 저당권이 있냐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보고. 앞에 있는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이제 임차권자가 들어갔다. 근데 앞에 저당권자가 있다. 근데 이때 소액임차인 기준표를 보니까 2천에 700이잖아요. 2천에 700. 그럼 그 액수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액수에 맞춰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래도 지금 못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냐 후순위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800만 원 날라갈 거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했고요. 동그라미 4번 배당 결과. 저당권자 A는 5천만 원 받고요. 임차인 B는 여기서 700, 여기서 500, 1200을 받고요. 저당권자 C는 꼴찌인데 남는 돈이 2600밖에 없으니까 2600밖에 못 받는 것이고, 임차인 D 같은 경우는 1200,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로서 1200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표가 짜진다는 것이죠.